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번 학습하고 수직적 마케팅에서 필립 코틀러의 STP 전략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과제를 제출을 했었는데 제출한 과제를 여러분들하고 다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STP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내용들을 피드백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STP 전략에 대해서 즉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션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에서 제가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때 낸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시장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 할 거냐에 대한 정보를 단순하게 간단한 설문지법으로도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가지고 자동차 시장의 STP 전략에 대해서 과제로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과제를 잘 제출해 주셨고 작성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작성한 과제 두 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시했던 자동차 시장의 STP 분석에 대해서 통합 표적 시장 전략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시장의 비세분화 전략이 있고 통합 표적시장 전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세분화 전략과 통합 표적시장 전략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세분화 전략은 전체의 시장을 세그멘트 하지 않고 특정 전략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세분화 전략이다 라고 하면은 통합 표적시장 전략은 시장 전체를 하나, 둘, 셋 또는 네 개의 시장으로 분리해 놓고 그 중에서 하나의 시장만 집중 공략하는 것을 단일 표적시장 전략, 한 개 이상의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다수 표적시장 전략. 요분 같은 경우에는,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놓고 네 개의 시장을 다 접근하는 전략을 통합 표적시장 전략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 표적시장 전략에서는 세분시장 1, 실리추구형 출퇴근파 기억나시죠? 세분시장이 여유생활파 3. 생계형 자동차 이용파 4. 오락 재미 개성 추구파 그래서 제가 과제를 말씀을 드릴 때 설문 문항에 나타난 부분들이 세분시장의 특징이 된다라고 해서 통합표정시장 전략의 네 가지 시장의 특징들을 구분해서 잘 기술해 주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실리출구형 출퇴근파는 주로 출퇴근용으로 사용을 한다. 여유생활파는 주로 레저 나들이용으로 사용을 한다. 생계형 자동차 이용파는 물품 이용이나 자동차를 생계형으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오락 재미 계속 추구파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들에 따라서 기업에서 그 시장에 따른 전개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 제품 분석을 먼저 해보면은 실리추구형 출퇴근파 같은 경우는 소형 일렉트릭 SUV 이런 것들이 실리추구형에 맞는다. 생계형 자동차 이용파는 소형 트럭을 통해서 이동수단이나 물품을 옮기는 것까지. 그리고 여유생활파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한 디자인에 커다란 자동차를 좀 원하겠죠. 그래서 준중형형 SUV, 오락재미 개성 추구파는 남들이 잘 가지고 있지 않은 창의적인 외관이나 최신 옵션들을 선호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래서 선호 제품을 분석하고 나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는 각각의 시장에 따라서 많이 뽑을수록 키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요소들을 선정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의 추구하는 가치를 본다라면은 실리추구용 출퇴근파는 합리적인 가격을 원하겠죠. 그리고 생계형 자동차 이용파는 물품 이동이 용이한 차, 많은 제품을 실을 수 있고, 여유생활파는 럭셔리한 공간에 넉넉한 차, 이런 것들을 더 원할 거고, 오락, 재미, 개성 추구파는 스포티한 차를 선호한다. 이렇게 스포티한 차를 선호한다. 이렇게 추구 가치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그 추구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핵심 성공 요소들을 뽑는데 실리 추구형 출퇴근파에는 전기차 또는 뭐 소형으로 출퇴근에 적합한 연비를 낼 수 있는 차가 키 석세스 팩터다라고 하면은 생계형 자동차 이용파한테는 소형 1톤 화물 트럭, 개인이나 경제성을 갖춘 차 이런 것들이 생계형 자동차 이용파한테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다. 여유생활파는 프리미엄 어번 비클 이렇게 얘기하죠. 도시형 레저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나 아니면은 레저에도 모두 쓸 수 있는 레저에 특화된 차를 원하는 거다. 오락, 재미, 개성 추구파는 새로 출시된 프리미엄 세단, 스포티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다른 제품, 나만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할 거냐. 근데 세그멘테이션 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기업에서는 단순하게 한 8문장이나 9문장 정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시장을 얼마든지 세그멘테이션 하고 그 세그멘테이션 한 시장 중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단일, 다수, 통합 표적시장 전략을 설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제를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자동차 시장에 설문하는 방식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카메라, 즉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해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똑같이 자동차 시장과 같이 카메라의 이용, 촬영 이용 목적, 평균 카메라 이용 횟수, 전문 지식, 잡지 유무, 그 다음에 중요 고려 요소, 연령층까지를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 그걸 생계형 이용파, 여유생활파, 개인 만족파, SNS 사용파로 4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눈 다음에 다수 표적 시장 전략을 사용해서 시장 세분 시장 2의 여유생활파와 세분 시장 4의 SNS 사용파로 나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분 시장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셀카 촬영 및 개인 촬영뿐만이 아니라 세분 시장 4까지를 포함하니까 나들이 풍경 활이 촬영 잡지 모델 촬영까지를 다양하게 SNS 사용파니까 그렇겠죠. 또는 여유생활파를 포함하니까 그리고 평균 이용회 수는 3회에서 5회 이렇게 정리를 된 거죠. 선호 제품은 SNS나 아니면은 여유생활파이기 때문에 카메라의 성능과 화질을 겸비한 DSLR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나들이 및 풍경을 찍을 수 있고 깔끔한 개성이 있는 SNS의 특성상 카메라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격에 비해 성능이 높아야 가성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렌즈를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면은 여유생활파들은 이제 여행을 한다든지 자기의 모습을 찍을 때 쓰는 렌즈와
제품이나 아니면은 음식 같은 경우를 상세하게 찍어서 SNS에다 올리는 렌즈는 조금 다른 렌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구하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남들과 다른 카메라를 원한다. 그리고 성능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스타일이 마음에 들면 구입한다. 고급 사양을 선택하고 구입한다. 이런 것들이 추구 가치고 여기서도 추구 가치를 많이 뽑아주면 많이 뽑아줄수록 뭘 잡기가 편리하죠? 키 석세스 팩터. 그 시장에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키 석세스 팩터를 잡기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키 석세스 팩터는 고성능 DSR이다. 풍경 및 음식, 여유생활파하고 SNS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경제성 및 편리성을 겸비해야 되고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실무 마케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배우고 있고 또 실무 마케팅에서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면서 과제들을 계속 제출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케팅의 개념이 확장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시한 과제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마케팅의 개념은 마케팅을 우리가 기업 단위에서 어떻게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 단위에서는 어떤 사업에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고, 소비자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시장을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 한 다음에 포피 믹스를 가지고 시장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